예, 안녕하세요. 자, 입문 마지막 3주차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초 부분 할게요. 먼저 어디를 펴시냐면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를 할 거예요. 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이게 민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기초입니다.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힘은 권리를 말해요. 따라서 권리를 주지 않는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갑과 을이 갑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매수인들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효로 밝혀지면 그래요. 처음부터 나중에 몇 달 후 이 계약이 무효인 거야? 대표적인 무효 사유가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법이 지키라고 규정한 걸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앞으로 그대로 갑니다. 권리를 주지 않아요. 채권도 없고요. 채무도 없고요. 설사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이 등기도,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 소유권도 없다.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 무만 생각하세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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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나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없어요. 채권도 없고요. 줄 채무도 없어요. 무예요. 무. 없어요. 이거 가장 기초면서 되게 중요해요. 무 없네요. 채권 없네요. 채무 이행할 필요 없네요. 등기 넘어갔어도 물권 변동되지 않아요. 소유권 없어요. 매매가 만약 유효라면 효력이 있죠. 효력, 힘이 있어요. 채권 있다, 채무 있다, 소유권 있다예요. 그래서 한자로 가면 돼요. 매매가 유효면 다 있어요. 매매가 무효면 없어요. 채권 없다, 채무 없다, 소유권도 없다. 민법총 측에서 을이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라면 소유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소유권은 당연 복귀. 187조에 따라 말소 등기 없이도, 즉 여전히 등기는 을 앞으로 소유자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갑이 대외적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무효예요. 당연 무효고 확정적으로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 다음 무효는 을이 병한테 이 아파트를 다시 팔았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얘는 제3자라고 해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도 다 무효가 돼요. 이걸 가장 중요한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절대적 무효. 절대라는 것은 모든 3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효력이 가는 게
절대 개념이라겠죠. 무효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효. 모든 삼자에게 무효. 설사 병이 이 등기 믿고 산 선의의 삼자라 하더라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느냐.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무효는 없다, 없을 무, 없을 무. 이걸 꽉 잡아요. 없어, 뭐가 없어? 효력, 힘이 없어, 힘이. 힘력, 힘이란 게 뭐냐? 권리를 말해요. 권리가 없어. 채권 없다, 쌍둥이 채무도 없다,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권 없다. 혹시나 우리 병한테 팔았다,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이 반에서 절대적 무효 반대말이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의사표시 동네에서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가짜 표시라는 게 있어요. 1억을 A한테 빌렸는데 채무자, 얘는 1억 빌려준 채권자. 돈을 못 갚아서 자기 채권자 A가 갑소유 아파트를 경매로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빼돌립니다. 재산 빼돌리기,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 짜고 가짜로 의사표시를 해요. 매매 의사 없는데도 매매한 것처럼 꾸며 그래요. 꾸며. 이게 통정 허위 표시 한글이에요. 을에게 등기 넘겨주죠. 그러면 우리 법이 가짜로 빼돌린 이 매매계약,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루어진 이 매매계약, 가짜 매매라고 해요.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봐요. 딱 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 계약으로서 무효예요. 그러면 설사 을에게 소유자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매매가 무효니까 통정으로 등기도 무효.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여전히 갑 앞으로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랑 거래가 될 때는 항상 등기가 된 놈이 팔 수 있습니다. 병은 을 앞으로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로 등기 믿고 산 선의의 제3자예요. 선의의 제3자. 자, 원래 무효는 앞놈 등기가 무효, 뒷놈 3자 병 등기도 원래는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갑. 절대적 무효, 이 무효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에 따라 갑은 자기 아파트를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에 특별 규정을 둬요. 통정의 표시 법 조문에서 통정 무효로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선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특별 법 조문을 둬요. 그래서 만약 을로부터 산 병이 선의 3자라면 이 무효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 조문에 따라서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대지를 못해요. 즉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주세요. 등기 말소요 하세요. 할 수 없어. 들이댈 수 없으니까 갑은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 무효를 갑과 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선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단절돼 버려요. 선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즉 유효. 돌려줘! 들이대지 못해. 선이라면 병이 선의 3자라면 있을 이유가 돼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이 등기는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 규정에 따라 선예 3자에게는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법 조문에 따라 선예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쪽 선예병은 유, 등기, 유효로 바뀌고 선예 3자 이쪽 있으니까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겠지. 소유권 취득이에요. 선예병은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 상실이에요. 법 규정 때문에 이 무효를 갑과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의사표시 동내에서는 우리 법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에 따라 무효로서 선예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 조문 때문에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 동내, 민법 총칙이 첫 번째 동내가 법률행위, 두 번째 동내가 의사표시인데 그 다음이 대리고 첫 번째 동내인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동내로 구별하면 돼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선예 3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상대적. 자,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당연히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계약할 때 무효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무효로 밝혀지면 무조건 무예요. 무. 세월이 100년이 지났어도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효 효과. 지금 절대적, 상대적 개념 받고 을에게 아파트 인도해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얘한테 키 넘겨주고 얘가 산지 한 5년 됐다고 해봐요. 등기도 박혀 있어요. 무효로 밝혀지면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면 채무가 없죠.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아직 등기 키 넘겨주기 전이라면 무효, 채무도 없어요. 매수인에게도 채권도 없어요. 소유권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행하기 전이다. 넘겨주기 전에 무효인게 밝혀졌으면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준 후에 무효로 밝혀졌어. 이행한 후. 즉, 키 넘겨주고 등기 넘겨준 후 무효로 밝혀졌다. 그러면 서로 돈 얘는 받았겠죠. 5억 받았겠고 매매대금 얘는 키 입주하고 인도받고 등기 받았겠죠. 서로 이행한 후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 이행한 후 무효로 밝혀졌다. 무기 때문에 안 줘도 될 걸 서로 준 거예요. 5억 못 받는데 받은 거고 등기 안 넘어야 될 게 넘어온 거예요. 따라서 이미 서로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무 없이 취득한 게 돼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취득했다.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부당한 이득. 서로 받은 것들은 5억, 집, 등기 다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이니까 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돌려줘야 돼요.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해요.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란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봐요. 무효 효과예요. 무효가 되면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이것만 나와요. 이미 이행했다. 그러면
서로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서로 돌려줄,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요. 그래서 갑은 우리 매매가 무효네요. 내가 준 아파트 등기는 말소하시고 아파트는 돌려주시고, 그 다음 을은 갑 내가 준 5억 돌려주세요. 서로서로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받은 것 돌려줄 때 갑이 요청해요. 아파트 키 넘겨주시고요. 이사 가주시고 등기 말소하세요. 그러면 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갑, 내가 전해준 5억 너도 돌려줘야지. 내가 먼저 돌려줬는데 너는 5억 안 주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동시에 같이 돌려주자. 그게 공평에 맞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서로 받은 거 돌려줄 때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게 동시에 서로서로 이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5억 주고 나는 키 등기 말소하고 이거 서로 동시행합시다. 네 5억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동시에 우리 해요. 이게 계약법에서 나오는 서로서로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항변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뭔가를 교환할 때는 동시에 이행합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먼저 이행하면 손해보지. 내가 먼저 다 해줬는데 이놈이 5억 안 주면 어떨 거야? 마찬가지. 내가 먼저 5억 줬는데 이놈이 이사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서로 담보 잡는 거예요. 너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그래서 너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너 5억 줄 때까지 저 못 넘겨드립니다. 이행하는 걸, 자기 채무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행 거절 권리. 마치 유치권하고 아주 비슷해요. 유치권은 수리비 100만 원 주실 때까지 저 승용차 못 돌려드립니다. 그건 인도, 넘겨주는 걸 거절하는 거고, 동시에 항변권은 자기의 어떤 채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인도 거절이냐, 채무 이행 거절이냐 차이뿐이지, 동시에 합시다 그거예요.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요.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권리예요. 거절 권리.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언제 발생하느냐? 무로 날아갔을 때 서로서로 받은 것은 무조건 부당한 이득이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반환 채권이 있겠지. 청구권이. 자, 이게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 무효의 효과. 이미 이행했다. 서로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서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제 그걸 쭉 민법 총칙에서 배워요. 이제 한번 가봐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다 했어. 다 지워버려. 그러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고,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는 세 가지인데 취소는 뭐냐? 무효 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취소 사유 볼게요.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를 팔아요. 부동산 판다 항상 생각하시고,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팝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 17살짜리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은 아직 어른이 안 됐다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요. 미성년자. 어른, 성년이 아직 되지 않은 놈, 미성년자. 자, 이놈이 5억짜리 아파트인데 잘 몰라서, 시세를 몰라서 1억에 팔았네요. 등기까지 넘겨줬죠. 어떻게? 부모 동의 없이 혼자 막 계약한 거예요. 미성년자를 행위능력, 법률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률 행위능력,
제한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앞으로 행위능력 나오면 법률이 생략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법률행위능력, 줄여서 행위능력이라고 해요.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온전하게 유효가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세놈은 혼자서 계약 못하게 해요. 도움을 받게 해요. 법정대리인, 부모님 또는 후견인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미성년자,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라고 해요. 제한능력은 행위능력을 말해요.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즉, 도움을 받아라. 어린 놈은 부모 도움을 받아서 계약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부모 동의받고 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또는 부모님이 대리해서 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제한능력자가 한 매매계약, 법률행위라도 일단은 유효예요. 일단은 효력 줘요. 하지만 계약이 잘못 체결했지. 5억짜리를 1억에 팔았어. 그러면 제한능력자 쪽, 갑이든 17살짜리든 부모든 법정 대리인 아버지든 이 계약을 무로 날려버릴 수 있게 해요. 무효로. 그게 취소예요. 취소! 유효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취소권이에요. 취소합니다 하면 효과, 취소하면 이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 즉 법률행위, 유효한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돼요. 무효. 아까 봤던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유효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취소 효과,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취소는 계약을 5월 1일 날 했죠. 5월 1일 날 계약했어요. 취소는 6월 1일, 7월 1일 2달 후에 했다고 해봐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았어. 상대방에게 하겠죠. 자기 계약한 을에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쏩니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는 유효했는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 문제는 7월 1일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느냐. 이때까지는 유효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걸 소급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로 만들어버려요. 처음부터. 취소합니다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자 처음부터 이 매매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무효의 효과를 받으면 돼요. 등기는 돌려주시고요. 갑은 받은 돈 돌려주시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서로 발생해요. 이게 취소예요. 그러면 취소는 계약을,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건데 내가 잘못 계약하면 돌려야지, 무로 만들어야지 막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민법이 딱 3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해놔요. 첫 번째가 제한능력.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하세요. 이게 첫 번째 취소사예요. 두 번째,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와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는 일단 목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증여 줄 생각 없는데 아파트 한 채 준대요. 거짓말이에요.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요. 갑이 을을 만나서 친구예요. 요즘 어렵대요.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그래서 술 한잔 먹다가 갑이 그래요.
친구야, 너 요즘 어렵다면 내가 다주택자야. 아파트가 10채인데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줄게. 증여할게. 공짜, 무상 증여. 증여한다는 표시를 해요. 우리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증여도 계약이에요. 고맙다 해야지 증여계약이 성립해요. 문제는 이놈이 줄 생각이 없어요. 증여 의사 없이 장난친 거지. 증여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속칭 거짓말이에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표시했죠. 이게 의사표시 동네 4가지 중 첫 번째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두 번째, 효력은 나중에 보고 통정 허위표시. 아까 봤죠? 갑이 채권자가 나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팔 생각 없이 매매한다는 표시. 여기도 쓰죠. 증여한다는 표시. 매매한다는 표시. 매매 팔 생각 없으면서 짜가로 파는 거. 이게 통정. 서로 정을 통했다 그래요. 을과 짜입니다. 비진이는 갑 혼자 하는 거고 통정은 반대 상대방과 정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잠시 등기 좀 맡긴다고 알면서 진짜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없어요. 서로 정을 통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계약하면 허위 표시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 내가 계약을 했는데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 갑이 제 아파트를 파는데 어떤 착각을 해버렸느냐. 자기는 5억을 쓴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공 하나 빠뜨려 버렸어. 5천으로 공 하나 빠뜨렸어요. 자, 이게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지 의사는 5억이었는데 표시를 5천, 공 하나 빠뜨린 거예요. 표시를 잘못했다. 착각에 빠져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표시를 잘못한 착오, 표시상의 착오. 그다음 내가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사기당해서 계약합니다. 또는 협박당해서 증여해요. 갑이 을한테 파는데 을이 갑을 사기쳐서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매매계약,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따라서 다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은 의사표시에서 배우는 4가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면 동네를 일단 파갑니다. 비진이, 통정, 착오. 여기까지가 같은 동네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내 속마음은 증여의사가 없는데 증여한 것처럼 표시. 불일치죠. 팔 생각 없으면서 판다고 표시. 불일치죠. 내 의사는 5억인데 5천으로 잘못 표시했죠. 다 의사와 표시, 의사와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기 강박은 사기를 당했을 뿐 팔려고 팔았어요. 아주 중요해요. 사기 강박은 매도 의사로 판다는 표시했고요. 살려고 샀고 팔려고 팔았어요. 단지 사기당했지. 그래서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게 일치해요. 그래서 사기 강박 동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당했다는 하자. 협박당해서 내 재산 국가에 헌납했죠. 협박당했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사기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는 주려고 줬고 살려고 샀어요. 그래서 동네가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사례로 기억하세요. 줄 생각 없으면서 증여 의사는 없는데 준 것처럼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 통정의 표시.
서로 짜요. 서로 짜고 진짜 팔 생각 없는데도 서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가짜로 쳤다. 통정의 표시. 차고는 뭔가 계약을 할 때 내가 착각에 빠졌어요. 착각에 빠졌다. 차고. 이 세 개는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증여하려고 증여 표시했어요. 하지만 사기당했다는 하자,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표시 동네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네 표시하고 사기 강박은 네 번째 동네 그런 표현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동네를 알면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효과예요. 의사 표시 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재 좀 무시하고 할게요. 전반적으로 쭉 훑을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자, 효과. 이 증여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요. 유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느냐에 따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거든요. 자, 이놈은 줄 생각이 없었는데 을은 속마음은 안 보이겠죠. 친구야 어렵지. 아파트 한 채 줄게. 내가 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 속마음 줄 생각 없다는 거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해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따라서 을 시각에서 해석 들어갑니다. 을 입장에서는 이 표시를 믿어요. 고마워했으니까.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원칙 유효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해요. 즉 갑은 줘야 돼요. 유니까 줄 채무가 있어요. 소유권 넘겨줄 채무. 따라서 표시된 대로 유효. 거짓말한 놈 보호하지 않아요. 줘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놈 보호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표시만 보이기 때문에 주세요 하면은 채권이 있다, 채무이 있다, 등기박음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유효.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갑이란 놈이 술만 마시면 이 짓거리를 해. 아파트 한 채 줄게 친구야. 술만 마시면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이 지랄을 떨고 있어. 그러면 을은 이놈이 또 주사 부리는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휴 또 주사야 또 주사. 즉 거짓말하는 것 진위가 아니란 사실을 이거 진위라고 하는데 진위가 아니란 것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얘는 소유권 먹을 생각이 없어요. 무효예요. 이 증여계약은 무효로 봐요. 그래서 비진위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하지만 예외. 상대방이 진위, 거짓말임을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소유권 먹을 생각이 없어요. 또 농담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무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요. 비진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그대로 법조문. 비진위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효력 발생. 하지만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봅니다. 무효. 자, 여기서 알았다 악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을 때는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알 수 있었다는 몰랐는데 너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몰랐지만 잘못 있는 경우 선의 과실을 말해요. 앞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몰랐지만 선의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걸 빨리 파악하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법조문에서. 알았다 악이 한자로. 우리는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훈련해야 돼요.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는 몰랐어.
하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알 수 있었잖아. 조금만 주의하지. 선의 과실. 몰랐지만 잘못. 과실이에요. 잘못 과자예요. 열매 과가 아니라. 그래서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알 수 있었다가 선의 과실이란 걸 반드시 파악하시고,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무효. 앞으로 제가 그럴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잘못했네, 선의 과실. 그 다음, 통정의 표시. 효과, 통정은 어른,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 부탁받아서 경매 피하려고 등기만 자기 앞으로 좀 박아줄 생각이지 이 아파트 소유권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 왜? 속마음을 아니까. 따라서 통정의 표시는 효과 바로 무효예요. 내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없어.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해석 들어가요. 이런 걸 법률행위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뭐 이런 거 몰라 같아. 거의 안 나오니까. 상대방한테 소유권 줄 이유가 없지. 서로 고스톱 친 놈인데, 짜고 장난친 놈들인데 도와줄 필요 없어요. 상대방 무로 돌립니다. 따라서 등기는 얘한테 있겠지만 아까 봤듯이 무니까 얘 소유자 아니야. 얘가 여전히 소유자예요. 자, 착오의 의사표시. 일단은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두 번째 취소사유, 착오예요. 일단은 계약 유효지만 취소하세요. 취소로 무 날려버리세요. 취소사유. 사기 강박 마찬가지. 일단은 유효. 하지만 사기당하셨어요.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협박당해서 국가의 재산 헌납하셨어요. 취소하세요. 어제 전두환 죽었죠? 50대 재산 헌납 사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반사할 때 그 사건 할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다 나왔어.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의사표시 동네에서 얘군 어디 갔어? 잘못했어. 자국 사기 강박 2개. 취소사유. 취소사유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의사표시 동네에서 착오 사기 강박 2개예요. 이건 전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해요. 이게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예요. 제한 능력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같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는 이 딱 3개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하면 무! 처음부터. 기출 5번. 처음부터. 조문이에요. 기본 조문이 계속 나와요. 조문도 아주 잘 나오는 법 조문들이 있어요. 가장 기초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취소 사유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비진이는 원칙 유효.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을 부할 필요 없으니까 예외 무효. 통정은 바로 무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동네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취소란 말이 안 나오겠죠. 의사표시 동네는 무효도 되고 의사표시 문제가 있을 때 취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법률행위 동네는 제한 능력 하나만 취소고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법률행위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것도 나중에 하면 되고, 이제 뭘 볼 것이냐, 취소의 제3자에 대한 관계예요. 다시 자,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17살짜리가 팔았다. 을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항상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 후 나타난 병부터 무조건 제3자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병, 정 나오면 다 삼자예요. 등기 넘어갔죠. 자, 아직 취소 안 했어요. 갑이 취소하고 싶어요. 문제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병한테 팔아제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쪽이 취소권자예요. 법정 대리인 부모나 제한능력자, 이놈이 취소권자예요. 얘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내가 계약한 놈은 을. 근데 현재 살고 등기 박혀져 있는 놈은 병이에요. 그러면 갑은 취소를 하고 싶은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을을 상대로 취소해야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병을 상대로 취소해야 될까요? 을이에요. 취소의 상대방 문제. 취소는 지금 뭘 취소하는 거야? 을병 이 계약을 취소하는 거요? 이 계약을 취소하는 거요? 갑이나 부모님은 당연히 지가 한 계약을 취소해야지. 남의 계약은 취소 못해요. 즉 취소하는 건 이 자기 계약을 취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자기랑 계약한 놈, 자기 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현재 얘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놈한테 취소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얘랑은 아무런 계약을 안 했어. 근데 뭘 취소할 거야? 남의 계약은 취소 못해요. 따라서 취소는 을에게 합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취소합니다 쏘아요. 문제는 이놈이 선의의 삼자란 얘기지. 등기 믿고 사요. 99% 다 선입니다. 삼자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효예요. 결국 취소는 무효하고 같아요. 취소 들어가면 무효니까. 그러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 계약 취소하고 선의 제3자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취소 효과를 들이댈 수 있어요. 들이댈 수 있어요.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제한능력 취소는 괜히 지웠어. 또 쓸걸. 동네가 어디?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예요. 정치 목차를 쓰면 좋은데. 정치 목차. 첫 번째 법률행위.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세 번째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해요. 대리제도.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날짜, 기한을 붙여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목차예요. 첫 번째 법률행위, 두 번째 의사표시, 세 번째 대리, 네 번째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마지막이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률행위를 첫 번째 동네, 의사표시를 두 번째 동네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 그러면 제한능력은 아까 봤듯이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행위능력이란 것은 법률 행위능력이에요. 법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거야. 결국 법률 행위 동네에서 나오는 게 제한능력이에요. 제한능력은 동네를 파악합니다. 법률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놈 동네는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배워요.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는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한능력이 배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똑같아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즉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적 무효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절대적이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취소하고 병한테 찾아가서 야 임마 내가 이 매매계약 날려버렸어. 취소하면 매매가 무효. 을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나.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말소. 이렇게 이 취소로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제한능력은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똑같아. 무효나.
아까 강행법규 위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나왔죠. 제한능력 취소, 법률행위 동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란 얘기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삼자에게 다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삼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취소는 무효가 되죠. 이 무효로 대항할 수 같은 말이에요. 절대가 붙어요. 절대. 자, 하지만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비진이 무효든 통정 무효든 착오에 따른 취소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든 병이 선의 삼자라면 이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로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착오 사기 강박 취소했다 하더라도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의 병에게는 이 의사표시 동내 무효 취소로는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의사표시 동내 무효 취소는 갑각을 당사자 간에서만 무효 취소되지 선의 제3자라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이등기 유효 있으니까 소유권 있다. 취득으로 가요. 이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되지 제3자가 선의 삼자라면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이 특별히 보호해줘요. 이 법조문이 없었다면 다 들이대 있을 거예요. 무효 취소는 원래 절대적이니까. 하지만 법이 의사표시 동네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 병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 삼자라면 얘를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결단에 따라 이 법조문을 둔 거예요.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이 있다예요.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쪽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되는 거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로 이렇게 단절돼 버려요. 이 그림을 아셔야 돼. 이게 법률행위 동네하고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의 무효 취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민법 총칙은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럼 법률행위 동네에서 무슨 무효가 있느냐?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했다. 느낌이 잘못한 것 같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계약이라고? 나쁜 계약이네. 효력 주지 않겠죠. 이걸 반사회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효사유 법률행위 동네에서 정한 우리 법조문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반사회 법률행위는 힘주지 않아요. 무효. 두 번째, 같은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법조문 하나 넣어놔요. 불공정,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라고. 불공정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예요. 같은 반사회예요. 같은 반사회. 그래서 네가 한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네? 나쁜 계약이네. 그러면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그 다음 계약을 했는데 공정하지 못해. 어느 한 놈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어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효력 주지 않겠죠. 반사회, 반사회.
반사회 무효예요. 그러니까 불공정도 반사회 무효예요. 이게 법률행위 동네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에서 무효사유가 이걸 그대로 외워야 돼요. 비진이는 원칙 유효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통정의 표시는 서로 짜고 쳤으니까 을을 부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바로 무효. 착오, 사기, 강박, 의사 표시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세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제3자에 대한 효과, 상대적, 절대적.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냐, 의사표시 동네냐에 따라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이에 반해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둘만 무효 취소되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이라면 보호해줘. 선이라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는 동네로 구별하면 돼요. 동네. 자, 시간이 돼서 10분간 쉬고 계약 해지에 들어갑니다.